안녕하세요. 커뮤니티 폴리싱 마지막 수업 진행합니다. 영국을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을 볼게요. 우리 경우 지역사회복지제도는 지방자치제도와 정착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지역사회복지제도 역시 점차적으로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근대적 제도 이전의 단계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 사회에서 마을이나 시족 등을 단위로 상호부조, 개, 향약 등을 전형적인 지역사회 복지의 고전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제도가 근대적 제도의 형태로 영구에 발전하지 못하는 점에 아쉬움이 있긴 있죠. 우리나라가 하지만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근대적 이전에 상호부조, 두레, 개, 향약 이런 그 사회복지가 있었다는 게 참 크죠. 그죠? 둘째, 근대적 모습의 제도화입니다. 사회복지제도를 체계적으로 제도화시킨 사회는 서구 사회이며 이와 관련하여 핵심적 역할을 하였던 기관 하나가 인보관 제도입니다. 인보관 제도 설명했죠? 서구 사회, 특히 영국의 경우 인보관을 중심으로 많은 젊은 지역 지도자, 대학생들이죠. 대학생들이 봉사활동 많이 하잖아요. 빈곤 계층을 위한 참여에 헌신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인보관은 1900년도 초기 외국 선교사들이 함께 들어와 지역 부르계층을 위한 사회복지활동에 중요한 역할자가 되었고 이후 강점기,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 미군정기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지역사회개발 사업의 시기입니다. 우리의 경우는 한국의 정서가 반영된 지역사회 복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지역사회 개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맥락을 같이 한 것입니다. 특히 1970년대 새마을 사업이 추진되면서 이념적 차원에서 한국식 지역사회 복지가 모습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을을 우리 손으로 가꾸어 나간다. 자조자립 정신을 불러일으켜 땀 흘려 일한다면 모든 마을이 멀지 않아 잘 살고 아담한 마을로 그 모습을 바꾸어지리라 확신한다는 새마을 운동 알죠? 1960년, 70년대 이후 1970년대 이후에 정말 발전했죠. 새마을 운동. 지역사회 복지의 이념과 맥락을 같이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이와 같은 운동 및 사업이 정부 중심, 행정기관의 중심으로 진행됐다는 점에 지역사회,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자기 책임성 체득의 근본적 한계를 좀 보이긴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쉽죠, 그죠? 어, 관 중심이었으면 민간 중심으로 좀 이걸 했으면 더 발전하지 않았을까. 넷째, 지역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시행과 증폭입니다. 1990년도 중반기부터 지역사회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 운영되기 시작했으며 이후 지방자치제도의 정착 과정에서 지방행정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함께 지역 수요 역시 폭발적으로 증대하고 있습니다. 지역복지제도는 양적, 질적 증폭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공적 부문에서 이와 같은 대응에 더하여 민간 부문에서 이에 대한 대응 전략도 모색하게 된 것입니다. 나아가 정부는 사회복지협회의 독립법 법인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이걸 법정화함으로써, 잘했죠, 그죠? 법정화. 지역사회 복지를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지역사회도 마침내 지역사회 복지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사회 복지 관련 사업 실천 사업 볼까요? 지역사회 복지를 실천하는 구체적 사업, 프로그램은 각국의 국가 사회적 환경 및 지방자치제도의 발달 정도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납니다. 우리의 경우는 아직도 지역사회 지역 주민의 주체적 참여와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복지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지 못합니다. 첫째, 지역사회 복지시설, 이걸 중심으로 지역사회 자원 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역사회 설치 운영되고 각종 사회복지시설, 기관 등은 복지 니스를 가진 복지 수요자에게 인적, 물적 자원의 제공을 통하여 이들이 지역사회로 원만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때 시설기관은 인적, 물적 지원의 부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당의 시설은 지역사회의 각종 재정적 지원 요청, 자원봉사자의 참여, 인적 참여도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삶의 현장 중심으로 재가복지를 신경 써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 누구든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현장을 중심으로 이후 생활도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복지 서비스를 통한 필요로 하는 상태에 놓였을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로 서구 사회에서는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자신의 가정, 소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복지 서비스의 이용 체제를 강화시켰는데 이를 재가복지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재가복지 체제가 강화될수록 지역사회 복지체제는 강화는 필수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재가복지체제가 강화될수록 지역사회 복지체제 강화는 필수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경우 고령화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진행되겠죠. 아이를 낳지 않고 노년층이 증가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지역사회 복지체제 강화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 복지체제 발달입니다. 이 복지계획을 통해서 활성화해야 되는데 2000년도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가름하여 지방행정의 급속한 변화와 함께 지방행정 수요, 특히 지역복지 수요가 급증합니다. 이와 같은 지방행정체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정부는 2003년 7월에 기존의 사회복지사업의 일부 개정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 지방자치단체에 의무화시켰으며 이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2007년도부터 이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무적인 계획, 믿고 맡긴 것도 중요하지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떤 이런 법적 제도적 장치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동법 5조 3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심의를 통하여 시, 군, 구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경우에도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지역사회 복지 수요를 총체적으로 조망한 이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복지 대응 체제를 지역사회가 자주적 수립,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외형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기반을 내형적으로 활성화하고 효율화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복지,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런 부분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13차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